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유입니다. 오늘부터 다섯 번에 걸쳐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해로웨이, 제가 최근에 썼는 해로웨이 공산의 사유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을 교재로 해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고요. 공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제일 첫 번째 이 그림은 오시마무루의 그 공각기동대 영화 극장판 이노센스에 나오는 해로웨이 박사, 이제 일본식 발음으로 하로웨이 박사 이렇게 돼, 뒤에 바트가 있고요. 오시마무루는 이제 이 해로웨이에 대한 이 영화 곳곳 해로웨이에 대한 오마주가 있어요. 바트도 이제 개를 데리고 다니죠. 그러니까 이게 발령선언을 쓰고 나서 이제 이 영화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 개와 바트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 발령선언을 읽었구나, 그게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노센스에서 해로웨이 박사는 이제 인조인간 안드로이드라고 하죠. 그 안드로이드를 이제 고장난 안드로이드를 고치고, 혹은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런 걸 하는 이제 엔지니어 겸 하여튼 해로웨이 박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안드로이드는 이제 인조인간 여기에서는 주로 섹스봇 하여튼 하인으로 쓰여요. 인조인간, 안드로이드란 말이 이제 인조인간 그런 의미인데, 이게 이제 사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옛날에도 남자고 하여튼 그런 건데, 어쨌거나 인간을 가장 닮은 로봇 혹은 이제 기계 이런 거였고, 17세기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오토마타, 자동 인형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랬었죠. 근데 주로 이제 그러니까 노예로 쓰여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용물로 쓰이고, 그런데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에 대한 생각은 인간이 프로그램한 대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대로 작동하는 것, 이렇게 해서 매우 수동적인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서 해로웨이 박사는 안드로이드가 자살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살했다. 기계가 자살을 하다니. 그 말은 이 사람이 유기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난다고 하면 유기체까지는 확장이 돼요. 동물 이렇게까지는. 근데 이게 기계로 가면 그까지 잘 확장을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론적인 평등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기계라고 하는 것이 수동적인 것이 아님을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해로웨이 박사를 등장시켜서 오시마무루가 하려는 이제 얘기들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오늘 이번 강의들을 쭉 이렇게 어떤 절차로 할 건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 이름은 해로웨이 공산의 사유인데, 시류에 편승하려고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썼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시류에 편승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어떤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해로웨이의 얘기를 가지고 코로나 시대를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강의의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제가 참조한 책은 거의 해로웨이 모든 저작을 다 한 건 아니고요. 이제 가장 유명한 사이보그 선언, 이거가 우리나라에서는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동문선에서 나온 책에 있고,
최근엔 해로웨이 선언문에 이제 이 논문이 있죠. 가장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고, 해로웨이를 이제 일약 아주 그 주목받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제 그 연구자, 철학자로 만든 논문이죠. 이게 그 유니언 사이버그 그리고 여자는 2002년에 이렇게 영어 책이 나왔는데, 이 논문은 85년 논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 대한 이게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인식론적인 입장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것이 이제 역시 이 동문선 책에 나와 있는데, Situated Knowledges라고 해서 한국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돼 있는지 상황적인 지식 이렇게 번역이 돼 있던 것 같은데, 상황적인 하면 약간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상황 속의 지식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페미니스트 인식론에 관련된 논문이고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인식론에 관련되어서는 그 산드라 하딩의 그 Science Question Feminism,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있어서 과거의 문제, 이것이 이제 그 페미니스트 인식론에서는 아주 기념비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논평 논문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참조한 논문은 그 괴물의 약속, 괴물들의 약속들 뭐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임신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 재생산, 리제너러티브, 임신이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로 두고 쓴 논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임신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괴물들의 그 여신 속에 들어있는 성스러운 유기체들이 아니라 대단한 잡동사니가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낳는 괴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번역이 되어서 나와 있는데, 겸손한 목격자, 이것은 해로웨이가 이제 뭐 생물학을 전공하고 페미니스트 이론가이기도 하지만 과학학 연구자예요. 과학학에서 아주 중요한 스칼라이지요.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이 책은 과학학에 관련된 논문, 그러니까 과학학을 페미니스트 입장에서 본 논문이고요. 그 논문들이죠. 이 책들이고 우리나라에 번역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챕터를 이제 책에서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2003년에 이제 반려종 선언이 나왔어요. 반려종 선언, 이게 부제가 이제 개와 사람들, 그리고 중요한 타자성, significant otherness,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반려종 선언이라는 책을, 아주 얇은 책을 표현했고요. 매우 이제 그 사람은 매우 사적인 문고다라고 하는데, 해로웨이의 어떤 그 반려종 선언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사상이 좀 다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문체도 달라지고,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어떤 뭐 터닝 포인트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깊어졌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이제 반려종 선언부터 이제 그렇게 되어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그 이전에는 아이러니에 굉장히 집중을 했다면, 반려종 선언부터는 아이러니가 당연시 되고, 그 아이러니를 어떻게 우리가 사유할 건가,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When Species Meet이라고 하는, 이제 뭐 저는 이것을 종과 종이 만날 때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쩌면 다른 번역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종들이 만날 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종의 만남들을 주로 다루고, 주로 이제 그 복수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야생의 동물을 만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가축들입니다. 가축들과 인간의 관계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만나왔고 어떻게 만날 것이고, 우리는 만나는 그들과의 만남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가, 다른 이야기는 없는가, 이런 게 이제 When Species Meet이 다루는 거고요.
그다음에 Manifestly Haraway는 2016년에 이제 최근작이죠. 나온 책인데 여기서 반려동 선언과 사이보그 선언을 같이 다루고 캐리 울프가 그 포스트 휴머니티 시리즈라고 하는 미네소타 대학 출판사의 포스트 휴머니티 시리즈의 그 총괄 에디터가 캐리 울프거든요. 이 사람도 이제 동물학을 연구하고 동물권과는 좀 다른 의미로 동물에 접근하고 있는 분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Manifestly Haraway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반려동 선언은 2003년에 나왔는데 별로 인기를 못 끌었어요. 사이보그 선언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별로 인기를 못 끌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그러니까 그 휴머니티 시리즈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넣고 그 사이보그 선언에서 반려동 선언까지의 그런 그 사람의 사상적인 궤적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있고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책이 Staying with Trouble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여러 200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반려동 선언 그다음에 When Species Meet 그 이후에 쓰는 논문들을 모아서 만든 책인데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인류세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역시 이제 이런 그 제목인 그러니까 오늘 전체 제 책의 제목인 이제 공산 제가 이제 공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심포에시스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이 책에 나옵니다. 그런 책들을 쭉 다루고요. 책에서는 그래서 뭐 이렇게 과학에 대한 페미니스트가 과학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런 문제들도 다루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제가 이제 어떻게 그 가축과 인간과의 관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얘기할 것인가.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 말고 그 해왔던 방식은 뭐 야생의 동물을 잡아가지고 길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잘 부려먹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통상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이야기를 바꾸는 것,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페미니즘이 굉장히 급진화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남성 중심 아니야, 여성 중심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급진적 페미니즘이라고. 근데 사실 뭐 전에 무슨 칼럼인지 거기서 진중권 선생님이 잠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급진이라는 말은 그 말은 맞죠. 급진이라는 말은 뭐 과격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급진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레디컬 뿌리를 흩는다는 거예요. 뿌리를 뒤집어 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뿌리를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건가 이런 것이 이제 해로웨이의 문제 의식이고요. 여기 제 책의 그 표지는 조 메이저라고 하는 이제 화가 아티스트 작품인데 이 사람이 2017년부터 계속 이렇게 그 베니타스 시리즈라고 해서 그 철학자들의 그 윤리적인 제안들, 이 철학자가 우리에게 어떤 윤리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이미지와 시각화하는 작업들을 쭉 해왔고 이 해로웨이 프로젝트도 이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인간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인간 하나도 안 나오고 개가 나오고 인조 이렇게 돌 비석처럼 생긴 여신의 그런 그 상이 나오는데 그런데 보통의 여신상이 아니고 사이보그죠. 옆에 이렇게 그 전자기기가 붙어 있고 그 여성이 여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신이 재형상화된 그 여성이 개주를 잡고 있어요. 개주를 잡고 있고
뒤에는 이른바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나무들 앙상하고 근데 그 나무들이 그냥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고대의 이런 그 구조물 같은데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막 그 뿌리가 이렇게 엮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널브러져 있는 것들은 이제 주로 해러웨이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인데 뭐 망아지도 있고 새들도 있고 저기 보면 이 앙코 마우스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괴물도 있고. 이 사람은 저는 이제 이 사람의 책을 그 심포에시스 공산 함께공이고요. 날 산자를 써서 공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공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끼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이제 이 표지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제 그것 때문이었는데요. 코로나 이제 그래도 강의 제목에 코로나가 들어갔으니까 코로나를 얘기를 좀 해봅시다. 좀 맨 처음에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야, 얘 코로나가 인간이 인간한테 옮기는 게 아니고 동물이나 인간 아닌 다른 존재가 인간한테 옮겼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뭐 가령 뭐 개가 옮겼다. 개 멸종했을 거예요. 지금쯤 다 죽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돼지나 그 구제역이나 이런 거 인간한테 안 지들끼리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파묻었지요. 상품 가치를 위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을 파묻지는 못하니까. 그러면 인간이 아니고 다른 것일 때 뭐 이렇게 파묻고 죽이고 하는 행위들, 그러니까 뭐 구제역이나 돼지열병이나 혹은 조류독감이나 이럴 때마다 뭐 엄청나게 죽이고 그랬잖아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텔레비에 나올 때마다 끔찍해 이렇게만 하지. 그것에 대해서 왜 우리는 멀쩡하지 이렇게? 그렇게 많이 죽여놓고? 그런 생각이 일단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며칠 전에 제가 박성관 선생이라고 종횡기원 리라이팅도 쓰고 이 사람은 뭐 그 상대성 이론 이런 책도 쓰고 이렇게 아주 번역가이기도 하고 그런데 최근에 칼럼을 썼는 걸 제가 봤어요. 사물의 그늘에서라는 칼럼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우리는 뭔가 특히 이제 관계, 지금 이것도 관계에 대한 얘기고 함께 공 이런 거 얘기할 때 뭔가 같이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그죠? 함께 좋은 거 같잖아요. 근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인간끼리 여태까지 인간끼리 우리의 관심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 관계가 어떻게 좀 좋아질 수 없을까? 이런 문제들이었고 어떻게 하면 새를 불려가지고 더 큰 인간의 집단을 만들 건가? 이런 문제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이번 추석에 여러분 좀 쾌적하지 않으셨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요. 지긋지긋한 관계들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쫙 됩니다. 그죠? 이거를 가지고 인간끼리 말고 인간끼리 우리가 막 이렇게 인간끼리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던 것을 해러웨이의 제안처럼 혹은 조 메이저가
그 해로웨이 책을 읽고 이렇게 그 윤리적인 제한이라고 쓴 것처럼 사물과의 관계들을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복닥복닥하게 살았던 거죠. 너무 복닥복닥하게. 그러니까 친밀함이 뭐 어떤 경우에는 좋기도 한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힘들기도 하잖아요. 친밀하기만 하진 않죠. 그 복닥복닥함을 우리가 그렇게 복닥복닥하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막 감염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동물들은 가축들은 정말 우겨 넣어가지고 그 복닥복닥함이 엄청나게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해결이 안 됐다는 거.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뭐 동물이니까 그랬지 라고 정말 생각해야만 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생각이었던 거는 뭐냐 하면 먹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제일 감염이 됐나요? 같이 먹을 때 감염이 됐어요. 생각보다 우리는 굉장히 같이 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뭐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 이렇게 연결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필요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 필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마스크하고 지금도 이제 손소독하고 마스크 끼고 이러면서 바이러스가 나를 딱 보호해 주는 것 같은데 이제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몸이, 그러니까 유기체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내부와 외부가 굉장히 통이잖아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그냥 통이에요. 그게 내부인가? 외부이기도 해요. 그죠? 근데 이 막아놓고 말은 할 수 있죠. 이렇게 가려놓고. 근데 파이널리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혼자서 밥을 먹는다면 뭐 그렇겠지만, 하여튼 누구랑 뭔가를 먹는다는 건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먹으면서 침 튀기고, 그러니까 침 튀기면서 내 속에 있는 바이러스나 내 속에 있는 미생물이 옆 사람한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굉장히 깔끔을 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여실히 드러났죠. 그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해로웨이가 반려종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companion species라고 하는데, companion이라는 말이 컴퍼니, 뭐 회사도 컴퍼니고 회합하다 이런 컴퍼니잖아요. 그것의 어원이 쿰파니스예요. 그러니까 함께, 파니스 빵이거든요. 함께 함께 빵을 나누다, 같이 빵을 함께 하다, 식사를 같이 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식사 동료들인 거예요. 메스메이트들인 거예요. 서로끼리 메스메이트인 것이고, 또 박테리아 우리도 메스메이트인 것이고, 심지어는 바이러스까지 내가 먹을 때 그들도 먹고, 바이러스는 대사를 못하니까 먹는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박쥐 말이죠. 이 박쥐가 원래 갖고 있던 거라면서요. 근데 박쥐는 엄청나게 많은 걸 갖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인간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무증상 감염자들. 아무렇지도 않아. 어떤 사람은 죽어나가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게 만일에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외부에 무엇이다 라고 하고, 우리가 알듯이 면역체계가 그 외부의 것을 방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건 설명이 안 돼요. 뭐야? 왜 그건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안 하려면 그걸 죽이거나, 그죠? 그래야 되거든요.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항체 형성 안 됐어요. 무증상 감염자들. 그런데 그래서 자기는
자기 몸에 들어와도 뭐 아무렇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게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유기체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건지 그것도 다시 생각하게 이 코로나 사태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쭉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 문제를 한 번씩 다시 한번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치료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치료제, 백신은 모르겠어요. 이게 바이러스가 워낙에 변이 잘하기 때문에 백신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모두 이제 뭐 백신이니 뭐 치료제니 다 뭐 엄청난 부작용을 갖고 있죠. 그건 뭐 디폴트로 깐다고 치더라도 치료제가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다 먹이지 않는 한 게 안 되죠. 한 번 먹었다고, 한 번 감염됐다고 또 감염 안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감염됐던 사람이 또 감염되거든. 그것이 뭐를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같이 사는 것을 모색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지금 거의 뭐 처음에 이렇게 패닉 상태가 돼서 뭐 약탈 수준의 이런 사재기가 일어나고 막 그렇게 살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삶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이제 제 책이 공산의 사유잖아요. thinking, 생각. 그거를 이렇게 버지니아 울프가 삼기니에서 얘기를 해요. 삼기니에서 이제 버지니아 울프가 살던 시대에 영국하고 막 전쟁이 막 이게 1차 대전, 이제 2차 대전부터 1차 대전 후에 이제 쓰여진 책인데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모금 어떤 신사가 이 삼기니의 내용은 그렇지, 어떤 신사가 모금을 요청하는 거예요. 버지니아 울프한테. 근데 버지니아 울프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렇게 돈을 준다고 해서 지금 이 사회가 뭔가 약자들을 찍어 누르려고 하고 남성 중심적이고 똑같은 귀족이어도 남자들은 온갖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아서 막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자들은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교육도 못 받고 오죽하면 자기만의 방, 여성들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을 정도의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게 안 바뀌고 전쟁이 막아질까? 니네가 전쟁 막을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생각해야 된다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삼기니가 이제 자기가 원기니가 한 45만 원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좀 체크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원기니, 투기니, 그러니까 첫 번째 1기니, 2기니, 3기니 이렇게 이제 한 기니씩 주면서 이걸 가지고 뭘 할 건가에 대한 얘기예요. 거기서 이제 여성을 위한 학교를 만들고 여성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돈 달라고 한다고 그렇게 냅종겨 주지 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이게 정말 전쟁을 이렇게 해서 막을 수 있을 건지. 그때 think we must라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릴레이 받아서 이제 이자벨 스탱겔스하고 제가 강의에 나올 텐데 맹시안 데스프레라고 하는 벨기에 철학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야단 법석을 떠는 여자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것을 다시 변주해서
think we must, 우리 생각해야만 합니다. 생각하세요.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생각은 남성들이 여태까지 사유를 독점해 왔잖아요. 그런 생각일까요? 그러면 뭐 버지니아 울프가 생각하라고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공산의 사유를 말하면서 해러웨이가 이런 사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버지니아 울프와 버지니아 울프를 다시 릴레이하는 이자벨 스탱겔스와 뱅시안 데스프레를 언급하면서 사유를 얘기하는 것은 이분법적인 사유가 아니에요. 남성 중심적인 사유는 다 이분법적인 사유예요. 이분법적인 사유는 뭐냐면 이 다이어그램이 아주 그냥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는 U인데요. 같은 거 A 같은 거예요. 이거 아무리 커도 같은 건 한 개예요. 그냥 그게 중요하죠. 나머지는 B, C, D, E, F가 아니에요. 그냥 A의 여집합이에요. A 아닌 거, 찌끄레기라는 거예요. A 아닌 거. 그러니까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세 개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 그 두 개가 동등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A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아닌 거. 그러면 A 아닌 거는 뭐가 되겠죠? A를 가지지 못한 거, 결핍한 거, 모자란 거, 이런 거죠. 이런 이분법적인 사유를 가지고 여태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철학과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이제 이어져 내려왔죠. 몸과 정신이 중요한 것이고 몸은 정신을 가지지 못한 거. 아까 그 안드로이드가 왜 노예 취급을 당하고 경멸되었냐 하면 그들은 정신을 가지지 못했거든요. 정신은 인간이 프로그래밍 한 대로, 몸은 매우 대단하고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컨트롤하는 정신은 인간이 넣어준 거고 인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경멸당한 거였죠. 이런 사유가 아니고 다른 사유를 하자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체의 줄거리입니다.